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0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정말 이슈가 많았었죠. 특히 12월에는 큰 이슈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12.16 부동산 대책 및 12월 27일 갑작스럽게 발표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까지 있었습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은 아닙니다. 어떻게 서울의 공급을 줄이게 되는데 집값이 안정화될까요? 결국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만 높아지는 정책인 것이죠. 12.16 부동산 대책 역시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이다. 실질적으로 집값을 잡을 만한 견인책은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다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서로 싸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 경기 전망 역시에도 해당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보다가 제가 본질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정답을 이야기해 보자면 서로 싸울 필요 없다. 승자는 바로 정부다 입니다.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자면 8.2 부동산 대책이나 9.13 부동산 대책이나 이번에 12.16 부동산 대책 모두 다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도 아니었고요. 하락시키는 정책도 아니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2019년도 통계를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2019년도 아파트 전국 변동률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0.73%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이야기했었잖아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돼 있다. 맞는 말이죠?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서울 및 수도권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도권도 보시면 파란 지역들이 정말 많지요? 마이너스로 하락한 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과 그리고 서울 이남 지역의 몇몇 지역들만 올라가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2019년도 통계를 보았었는데 그러면 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집권한 2017년도 5월달로부터 지금까지 누적 변동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도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네요. 3.53%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있지요. 전국적으로는 마이너스, 즉 하락한 지역들이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올라간 곳들은 몇 곳이 안 되고요. 여기서도 서울은 21%나 상승하는 등 몇몇 지역들이 급격하게 올라간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도권도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서울과 서울 못지않게 많이 올라간 지역들도 있지만 2019년도 수도권 역시 하락한 지역들도 분명하게 양극화가 대비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제가 여러 번 경기 전망을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현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억제 정책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고 가치가 있는 부동산,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가 심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떨어지는 데들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데들은 더 올라가고 이런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올라가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존재하게 되는 이런 양극화만 벌어지게 되는 정책,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증세 정책입니다. 떨어진다면 떨어진다라고 팔고 올라가면 올라간다라고 팔고 역대급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었던 게 현 정권이었는데요. 2018년도 역대급 부동산 세수로 정부가 예측했었던 세수 목표액보다 훨씬 더 높게 증세가 되었는데 2019년도 역시도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역시 달라질까요? 당장 종합부동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라는 명목하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이게 보다 더 심화될 예정입니다. 이런 이유는 벌써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었는데 이 소식 알고 계신가요?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2020년 정부 예산은 512조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500조 원이 돌파한 거는 이번이 사상 처음인데요. 500조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러면 해당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연도별 국가 예산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 경기가 정말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2009년만 하더라도 200조 초반이었었던 정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현 정권 들어서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바로 500조 원까지도 높이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많은 국가 예산들 어디서 충당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지갑, 즉 세금으로 더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주택자다, 유주택자다, 상승이다, 하락이다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증세를 더 걷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증세입니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세금을 엄청나게 걷고 있는 것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신축 아파트 집값만 올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걷기 위함이 목적인 것이죠. 유주택자들은 지금 세금 내냐고 정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폭락론자들 논리대로라면 2020년도에 부동산 가격도 더 떨어질 텐데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도 더 내고 있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닐까요? 진짜 애국자는 유주택자로 여러분들의 복지를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 복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리지만 증세는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증세가 엄청나게 되고 있지 않을까요? 무주택자, 유주택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안 소리소문 없이 세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주는 덕택에 정부는 조세저항 없이 증세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그리고 정부.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